토크 시작하겠습니다. 허리냐 크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생각할 때 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또 뭔가 좋은 걸 보면 죽이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서 허리냐 크냐 헐크 지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컨텐츠는 이제 놀면 뭐하니입니다. 놀면 뭐하니. 요즘 화제죠.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죠. 뭐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냐면 유재석, 이효리, 비가 뭉쳤습니다. 그래서 여름 지금 댄스 음악 시장에 혼성 그룹을 만들겠다. 이런 걸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0%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지금 놀면 뭐하니에서 엄청난 진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놀면 뭐하니 처음 딱 시작하면서 갑자기 유재석이 뭔가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열기 시작하더니 그걸 확 확장시키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어요. 역시 뭐 김태호 PD가 뭐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김태호 PD도 고민 많이 했어요. 김태호 PD랑 가끔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놀면 뭐하니 처음에 할 때는 이만큼의 어떤 이런 형태로 갈지는 본인도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뭘 하지? 뭘 해?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 놀면 뭐해? 하는 거지 하면서 릴레이 카메라라는 형태로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릴레이 카메라라는 건 카메라를 주고 알아서 찍어 와라 하는 형태예요. 사실은 PD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PD가 아니죠. 이게 출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찍어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 편집하겠다 이런 형태인 거죠. 이 당시에 제가 보고서는 사실은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찍자면 이건 헐입니다. 이런 형태로 시작해가지고 무도라는 그 무한도전이라는 그 브랜드를 지워버리고 이 브랜드가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약간 의심했거든요. 릴레이 카메라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릴레이 카메라는 굉장히 실험적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먹힐 수 있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것도 내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본인한테 카메라를 줬기 때문에 카메라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아주 유니크한 영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안 난다는 거. 릴레이 카메라는 끝이 없어요. 계속 뱅뱅뱅 도는 거야. 그런 얘기로는 이야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빵 터지는 부분들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큰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한 게 뭐냐면 그 드럼 비트를 가지고 했던 이 유고스타가 등장하는데 드럼 비트를 가지고 여러 음악가들한테 넘기면서 이게 뭐 확장하는 과정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이게 왜 됐냐? 그건 끝맺음이 있었어요. 결국 맨 마지막에 유고스타가 하는 드럼 독주회. 이게 마지막 엔딩이거든요. 이게 엔딩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쭉 나가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줬죠. 이게 무한도전에서 했던 어떤 스토리텔링이랑 마찬가지인 건데 이거를 1인 미디어화, 그러니까 1인 크리에이터처럼 유재석이 뛰어가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확장시키는 그림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확장시킨 건 결국 유산슬이죠. 그래서 사실 뭐 트로트 열풍에 약간 발을 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김태호 PD가 항상 모든 트렌드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좀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유산슬은 김태호 방식으로 또 새롭게 트로트를 해석했어요.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건 오디션 방식이죠. 놀면 뭐하니에서 했던 유산슬의 성장 과정은 사실은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B급 코드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제일 재밌게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노래를 3분 만에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뭐 뚝딱 뭐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확 뽑아내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온 음악이 의외로 또 괜찮네?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B급 코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B급이 아니고 B급 코드예요. 왜냐하면 B급을 제작했으면 진짜 B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B급 코드를 갖고 왔지만 좀 약간 고급진 뭔가가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유산슬의 성장 과정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인터넷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쉽게 트로트라는 장르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놀면 뭐하니가 트로트 소재를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바로 큽니다. 놀면 뭐하니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부캐라는 세계를 열었다는 겁니다. 부캐 세계. 사실 이게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인물이 막 확장돼서 이 캐릭터도 하고 저 캐릭터도 하고 막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논리정연하게 한 프로그램에서 쫙 보여진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유재석이 다양한 캐릭터를 막 만들면서 본캐가 있지만 부캐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화해 왔고 이 형태를 지금 연예계에서는 다 끌어들여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놀라운 건데 최근에 나온 뭐 김다비라던가 김신영 씨 누가 봐도 김신영 씨인데 김다비래 본인이.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사람들이 먹힐까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먹힌다는 거죠. 먹힐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의 대중들은요 캐릭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한 사람한테 한 캐릭터만 자꾸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캐릭터를 하면 이상한 캐릭터를 보이면 너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병원 가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새로운 캐릭터를 너 이런 면도 있었네. 이것도 한번 해봐. 저것도 해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유재석과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 유재석과 이효리와 비가 지금 혼성그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명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고 동시에 또 이렇게 케미도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을 혼성 댄스 그룹의 멤버로 영입해갖고 지금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에 최근에 이제 비가 깡 신드롬이라는 게 갑자기 벌어졌잖아요. 이것도 지금 되게 희한한 일인데 미면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게 대중문화에서는 이게 말 만들기에 아주 선수들이에요. 뭐 밈 막 이런 게 붙이니까 뭐 엄청난 새로운 게 생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밈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약간 좀 변형해서 뭐 재생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밈이라고 다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예전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패러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패러디하면 원래 있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만들어서 다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 갖고 와서 새로 생산해서 또 소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밈현상의 특징인데 밈현상은 그러고 보면 인터넷이 생길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다. 그 당시는 사진이었지만 지금은 동영상으로 넘어왔다. 누구나 핸드폰으로 쉽게 찍을 수 있고 간편하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밈현상이 지금은 굉장히 대중문화 소비 컨텐츠 소비에 아주 중심으로 확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놀면 뭐하니에서의 이 밈 현상을 일으킨 비를 중심에 딱 세워놓은 부분들은 아주 시의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을 확 눌러주는 이효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거의 완전체처럼 딱 꾸며졌어요. 이효리는 역시 넘버원이다. 이게 시대가 지나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트렌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봐도 너무 멋있어요. 예전에도 멋있었어. 그리고 늘 나올 때마다 항상 중심에 있었어. 노래도 잘해. 그 다음에 예능도 잘해. 물론 연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 안 한다고. 예, 그건 약간 헐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그래서 이 이효리가 딱 들어가면서 완전체가 돼버렸고 최근에 지금 유튜브에다가 지금 올리면서 지금 세 명이 같이 모여서 이거 이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같은 거 막 같이 공유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확 활동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공간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전에 우리 팀명 뭘로 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유저들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이건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뭘 하냐? 밈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 인물이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걸 구성해낸 김태호 PD는 위대하다. 정말 큽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놀면 뭐하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크게 잡아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 놀면 뭐하니의 현재 헐크 지수를 제가 굳이 따주자면 10개 만점입니다. 10개에서 헐2 크 8 여기서 갑자기 영어화 수쳐야 되는데 이건 말이에요. 헐2 크 8 이렇게 2대 8 정도로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놀면 뭐하니까. 뭐가 아쉽냐면 무도의 색깔이 자꾸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 그거보다는
놀면 뭐하니가 갖고 있는 본래의 색깔대로 쭉쭉쭉 나가기를 바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도? 저 무도 팬입니다. 무도 다시 돌아오는 거 좋아해요. 무도가 새로 돌아오면 그 무도 색깔대로 가는 걸 원해요. 근데 놀면 뭐하니를 하면서 무도 색깔을 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정도가 약간 허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죽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놀면 뭐하니를 계속 응원하고 지켜보면서 향후에도 혹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헐크토크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놀면 뭐하니는 2대 8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